여러분, 표가 모두 팔렸어 라는 영어 문장, 이게 왜 틀렸을까요? 출발! 오늘의 핵심 내용, 한국어, 영어의 가장 커다란 5가지 차이 말씀드려요.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이지만 얘를 정리하면 탄탄해지세요. 원리 문제로 비교 정리 들어갈 겁니다. 금방 나왔던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번부터 갈 텐데 혹 1번부터 3번이 쉽게 느껴지시는 분은 4번부터 보시면 처음에 던졌던 질문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둘 중에 맞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5초 도전 가겠습니다. 도전해보세요. 네, 얼뜻 보면 굉장히 쉬운데 핵심 내용을 보여줍니다. We sell tickets, we tickets sell. 뭐 너무 쉽기도 하고 사실 이게 잘 확 안 와닿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고요. 예,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 왜 하느냐면은 한번 여길 보세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말과 영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표를 팔아 라는 문장 너무 자연스럽죠. 그리고 우리는 팔아 표를 뭐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문장이 틀리진 않고 알아들었어요. 한 70%는. 예. 그런데 우리는 팔아 표는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이렇게 이상하기도 하고 뭐 굳이 자꾸만 보면은 우리가 팔아, 표는 팔아, 딴 거 안 팔아도 이런 식으로 볼 때는 뭐 30%까지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우리가 표는 팔아 이러면 얘는 100% 맞는 문장이죠. 다른 건 안 파는데 표는 팔아. 한국말 공부하려는 거 아니고요. 잘 보세요. 우리말이 쉽지만 사실 우리는요 뭘 보고 구분하냐 하면 는, 를 이런 식으로 얘 완전 틀리게 바꿔볼까요? 제가 가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팔아 표가 이거는 완전 틀렸죠.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가, 는, 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걸 알면 차이점이 확 들어옵니다. 자, 보실까요? 포인트는요. 최중요 원칙 첫 번째 위치 개념이에요. 한국어는 끝말이 중요합니다. 여기 금방 나왔던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는,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우리는 그러면 는, 가 얘를 보고 동작을 하는 애구나. 그 다음에 얘를 보고 그렇죠. 동작을 받는 애구나. 이거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이런 게 없어요. 예, 영어는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동작을 중심으로 동작 앞에 있니? 대상이 동작 뒤에 있니? 얘를 구분하지 못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헛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결론이 뭐냐면 영어는 동사를 먼저 찾지 않으면 가장 힘듭니다. 영작도 안 되고 머릿속에 동사를 중심으로 누가 뭐 했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얘가 동사잖아요. 팔다잖아요. 이 팔다를 중심으로 얘 앞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요거 하나 땡겨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동작 앞이잖아요. 그래서 셀의 앞에 있는 애가 무엇을 누가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팔아? 우리가 팔아요. 그 다음에 티키트가 뭐죠? 동작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동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표를 우리가 팔아.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런 식으로 왜 밑에 게 안 되냐 하면은 영어에선 무조건 누가 뭐 해. 이런 구조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근데 너무 뻔하지만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가를 알아야 앞에 나온 맨 처음에 질문 수동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We sell tickets. 영어는 뭐다? 무조건 이렇게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누가 뭐 했다 할 때 뭐 했다에 해당되는 것 주로 두 번째 단어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단어에 동사처럼 생긴 거를 반드시 알아야 누가 뭐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쓰면 우리말 순서로는 우리가 표를 팔았다. 우리말 순서로는 맞지만 영어로는 맞지 않더라. 됐죠, 여러분?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위치 개념이 제일 중요하더라, 영어에서. 한국어에서는 은으로 구분하고 다 뒤집어도 되지만. 자, 둘 중 맞는 문장은 question number 2. I help Tom, Tom help I. 자, 도전해보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1번은 맞았죠. 네, 맞았습니다. 2번은 틀렸어요.
이거 왜 틀렸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비교해 드리면 보세요. 우리말에서는 는, 을 때문에, 는, 을 이런 것 때문에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탐을 도와. 탐은 예를 들어서 이거 이로 바꿔도 되죠. 탐을 나는 도와도 되고요. 근데 은는이 바뀌면 은하고 를이 바뀌면 뜻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는이나 은 이런 것이 오면 얘가 동작을 하는 애구나. 그 다음에 을과 르이 오면 그 대상을 이렇게 규정해 주는구나.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 을 이것만 알면 끝. 자, 반복하는 이유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영어는 동사를 중심으로 걔 앞에 오는 애가 그렇죠. 이 동작, 돕다는 동작을 하는 거고 탐이 도움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나는 탐을 도와.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탐, help, 이거는 왜 틀려요? 너무나 뻔하지만 바로 오늘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포인트인데 핵심은 뭐냐면 위치, 금방 나온 위치가 영어에서는 진짜 중요한데 이 위치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형태가 바뀌어요. 앞에 오니 뒤에 오니에 따라서. 그래서 한국말은 조사, 보조해주는 품사란 뜻이에요. 그게 우리말에 은는이가 뭐 을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사예요. 조사. 근데 이 말을 외울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끝말만 보면 우리는 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뭐예요? 위치가 중요한데 위치가 바뀌면 형태도 바뀐다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I가 동사 앞에 있을 때는 I라는 이 단어가 되지만 동사 뒤에 있을 때는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얘가 형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영어의 99%는 단어가 안 바뀌어요. 탐은 맨 앞에 와도 안 바뀌고 뒤에 와도 다시 말하면 동사 다음에 와도 그냥 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나온 자, 요거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요렇게 있으면 탐은 앞에 와도 탐이고 그 다음에 나는 탐을 도왔다라고 문장을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I help Tom. 예를 들면 I help Tom. 이런 식으로 써도 문장이 맞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앞이건 뒤건 뜻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탐을 도운 거고 이게 반대로 쓰이면 탐이 나를 도운 거죠. 그러니까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그런데 이렇게 I 같은 단어 나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칭한다 해서 인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칭. 사람을 칭한다, 가리킨다 해서 인칭. 그래서 내가 1인칭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I 같은 거는 동사 다음에 오면 이렇게 me로 바뀌어야 돼요. me. 아시겠죠? 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Tom 이런 식으로 뒤에 me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또 하나가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시겠죠, 이제 그죠? 네, 그래서 이 개념, 위치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수동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얘가 흔들리면 수동태도 흔들려요. 자, 보세요. Tom help me는 왜 틀렸어요? 얘도 문장이 틀렸죠? 여러분, 그 이유는 뭐예요? S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사가 있고요. 현재인 경우 3인칭 앞에가 이렇게 남자, 여자, 그것 이런 식으로 3인칭 나, 너 빼놓고는 전부 다 3인칭이니까 그거 일 경우에는 동사에 s를 붙여야 돼요.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 아시겠죠, 여러분?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s가 있어야 된다. Tom helps me. 됐죠? 질문. Tom은 어떻게 바뀔까요? 만약에 he로 쓴다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He helps me.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Tom을 대신받는다 해서 사람을 대신받는 명사에서 인칭, 명사 대신받는다. 인칭 대명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외울 필요 없지만 인칭 대명사. 사실 이런 말도 알고 보면 쉽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래서 사람, Tom을 대신 받은 것이다 해서 인칭, 사람을 칭하는 명사를 대신 받았다. 끝! 자, 3번 문제. 1번, 2번 원칙 2개 적용해 보세요. 그는 나를 도와. 자, he help I.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자, 정답 써보세요, 머릿속에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당연히 금방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됐죠, 여러분? He helps me. 이렇게 해야 되죠. 3인칭이니까 여기에 S 있는 거
다들 이제 아실 테고요. 나는 그를 도와라고 할 때는 he도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요? 힘으로 바뀌죠.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들은 다 외울 수밖에 없고 얘를 외우지 않으면 그냥 나는 영어를 안 하겠다는 뜻이구나. 인칭의 형태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치자면 얘는 나는 혹은 내가, 얘는 나를, 이거 이런 매칭 있죠? you는 똑같아요. 예, he, she, it, we는 us고 they에서 1인칭, 2인칭, 나머지 3인칭이고 얘는 복수 형태. 이거 전부 다 모르면 치명적인 필수 단어 총정리, 모치필총에 다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치필총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다예요. 네, 근데 이거를 연습하는 과정까지 자세하게 보시면 좋으세요. 자, 둘 중에 맞는 문장은 4번 도전해보세요. 네, 보세요. 자, 이거 얘가 틀렸죠. 얘가 틀렸고요. 얘가 맞았어요. 소위 말하는 2번이 수동태예요. 예. 그럼 쌤 수동태 그 말 어려워요. 그 말 쓰지 마세요. 우리말과 비교하면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자, 제가 또 누굽니까? 근철쌤. 자, 여러분한테 가장 쉽게 풀어드리려고 연구하는 근철쌤 보세요. 표는 팔아 이런 말 우리말에서도 이상하죠. 표는 팔려. 아하.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이게 왜 맞는 거고 얘가 왜 틀려요? 이 첫 번째가 이게 1번이고 영어랑 똑같아요. 얘가 2번이에요. 그러면 1번이 어색한 이유는 표는 표가 팔아? 표가 무슨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걸어 다니는 뭐 생명체야? 걔가 뭘 파는데? 그 대상도 없지만 표는 팔아. 이거 이상하죠. 예, 그래서 표는 팔려. 예, 이렇게 이제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포인트. 자, 오늘의 네 번째 포인트. 인칭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치가 달라지는 것도 중요하다. 최중요 원칙 네 번째, 하다와 당하다를 구분해라. 이거는 영어와 한국어가 공통점이 있는 거죠. 차이점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그래서 한국어가 되게 쉬운 듯 하지만 한국어를 이미 잘하고 계신 여러분한테만 쉬운 거예요. 보세요. 팔리다, 팔다가 있고 팔리다가 있죠. 그렇다고 이 리다로 다 끝나니? 아니에요. 만들다가 있고 만들리다는 없죠. 그래서 만들어지다라고 우리는 또 지다로 바꿔요. 그런데 얘만 있니? 아니에요. 지불리다나 지부러지다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얘는 지불 되다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에는 보통 3가지 정도의 수동형, 당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당하다예요. 당하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영어는 당하다의 표현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 가지로. 걔가 뭐냐면 be에 해당되는 동사. be에는 뭐가 있어요? am, are, is. 세 가지밖에 없어요. am, are, is. 요 3가지밖에 없고 과거로 가면 그렇죠? was, were, was예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로 가면 또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거예요. 얘랑 그렇죠? 얘랑 겹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통틀어서 비동사라 하는데 그거의 대표격으로 are를 보여드린 거고요. 표들이 그러니까 여러 개니까 복수 형태로 are를 쓴 거고 팔리다 이게 sold라고 쓰는 이유는 팔리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사 변화형을 모르면 동사 변화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금방 나온 tickets sold라고 쓰면은 표가 팔았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과거로 치자면 팔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팔았어. 표가 뭘 팔았는데? 표는 팔렸어. 이게 과거니까, 그죠? 예. 여기는 현재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그럼 얘는 표가 팔았어고요. 얘는 팔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 좋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얘를 집어넣으면, 얘를 집어넣어야 우리말에 리다, 우리말에 리에 해당되는 느낌, 당하다 느낌이 이 부분이구나. 얘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얘가 이제 과거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표가 팔았어. 뭘 파는데?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말에 리에 팔려의 느낌이 있어서 얘가 100% 필요하더라. 이렇게 한국말과 대비해서 같이 연결시키시면 기억이 아주 수동태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포인트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 동사 변화형을 모르면 다 정말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동사 변화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앞에 나왔던 이게 문장이잖아요. all the tickets 할 때 만약에 all 모든 표들이 라는 식으로 얘 하나 더 집어넣고요. 선생님 더는 뭐예요? 정해진 거예요. 그냥 티켓스면은 어느 표인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정해진 표들이 지금 팔렸어. 그러면은 the tickets are sold.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다 매진됐어. 그게 out. 표가 팔리고 이제 없다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안 빼놓고 그러면 어린 거예요. 얘가 어릴지, almost 어릴지, 그냥 어릴지 이런 것들은 다 알평문총에서 정리하세요. 거기서 체계적으로 다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걔가 부담되시면 그냥 지금 이게 다예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편한 분만 가서 보세요. 마지막. 자, 둘 중에 맞는 문장은 하고 보세요. 둘 중에 맞는 문장은 도전!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또 가니까 이건 왜 그렇지? 이건 뭘까? 네. 정답은 얘가 맞고요. 얘가 틀렸어요. 쌤, 이거 왜 그래요? 자, 우리말과 함께 또 연결해 볼게요. 이거예요. 그는 보였다. 멋지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탐은 멋져 보여. 이거 뭐 탐이라고 바꿔도 돼요. 여러분 탐으로 바꿔드릴게요. 탐. 자, 탐 looked great. 탐은 멋져 보였어. 지나간 일이니까 ed이 붙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동사 변형을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거 왜 안 되느냐? was가 아까 졌다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팔렸어, 뭐뭐 렸 졌어, 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한국말에서.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탐은 멋져 보여졌어. 아니 이렇게 잘 쓰이는 편안한 문장이 있는데 굳이 왜 보여졌어 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래서 was가 들어가면 똑같이 한국말에 이런 느낌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예. 같은 노란 색깔로 보시면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탐은 멋져 보였어. Tom looked great.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Tom was라고 쓰면 탐이 당했어, 맞았어, 부상당했어 이런 식으로 뒤에는 다른 이렇게 당했다는 느낌의 동사가 가했다는 느낌의 동사가 얘랑 쓰이면 당했다가 되겠죠. 자, 됐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대로 하시는지. 자, 요겁니다. 보세요. 도전. 이미 나와있죠, 정답은? 자, you look great. 그래서 이거 현재로 써도 똑같아요. ed 안 붙이고, 너 멋져 보여. 이게 look만 있으면 되는데,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애가 great. 뒤에 있는, 그렇죠. 이 상태로 보인다. 그래서 너는 보여. 멋지게. 너 멋져 보여. 이것도 현재라고 하더라도 are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you are looked. 왜? 이렇게 수동태를 쓰려면 ed이 붙은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런 문장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거죠. you 보세요. You are look great. 이건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 나오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이거는 왜 안 되냐 하면 너는 이야 보여 멋지게. 보세요. 너는 멋지게 보여. 이렇게 문장이 이미 끝나도 되는데 너는 멋지게 보여 이야. 이런 식의 이야라는 말을 여기다 쓸 필요가 1도 없죠. 그래서 이 문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3번이라고 쳐드릴게요. 결국에는 이렇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반복하시면 좋고요. 이거를 한국말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너는 멋져 보여. You look great. 멋져 보여져. 이거 이 말 이상하죠. 3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더 멋져 보여.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 이것도 이상하죠. 자, 그래서 얘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비교해 보더라도 여러분 확실히 개념이 쓰실 거예요. 되셨죠? 자, 됐습니다. 포인트는요. 최중요 원칙. 쌤, 수동태가 필요한 것도 있고 위치 look 같은 거는 불필요한 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가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말에서 가져지다, 그 다음에 가리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가다는 그냥 가다만 쓰는 거예요. 가다가 당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죠. 오다, 가다, 오다, 오다도 오저지다, 오저되다, 오리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어도 똑같아요. 대부분. 스스로 하는 동사를 자동사인데 이거는 수동태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go. 그러면 얘는 역시 가다, 오다, come, look도 금방 나왔죠. 얘가 금방 나온 동사인 거예요.
이런 것도 제일 많이 나와요. 냄새나다라는 것도 여러분 냄새나지다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오르다라는 것도 오르지다, 오리다, 뭐 오리되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스스로 자동적으로 하는 동사들 다른 게 필요 없고 당하다라는 느낌을 만들 필요 없는 것들은 영어도 똑같더라. 그게 다 됐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중요한 개념 정리했고요. Enjoy what you do every moment. 하는 일 매 순간 즐기세요. 얘도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Enjoy, 즐기세요. 그것을 you do, 당신이 하는 일을 매 순간. 자, 오늘은 표가 모두 팔렸어 라는 문장이 틀렸습니다. 이거 왜 틀렸는지 이제 기본 정리 다 되셨고요. 오늘 나온 개념 상당히 중요하니까 기초가 조금 흔들리거나 그 다음에 딴 거 더 나갈수록 흔들린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 기초, 그래서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위치더라. 동사 찾고 위치를 확인해야 다른 게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더라. 오늘 정말 많이 반복해서 강조해 드렸어요. 자, 여러분 지겨우실 것 같아서 이제 Okay, I'm gonna say goodbye. Bye. Take good care.